이 시간에는 5.16 구국혁명정신 개성발전위원회 최용호 의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16 구국혁명 개성의 최용호 의장입니다. 오늘 내빈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우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원을 보내주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한 러시아 진호 F 게오르기 대사님 하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안기부 부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하신 통일건국회장 최건영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도회장 이태성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장수장학회 조직인 상층회 회장 최혜식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종료대사이신 유경호님, 근본예식장 행사 도움 주신 대하청과 사장이신 이상용님, 타임나사 그룹 회장이신 근태영님,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김재수님, 노벨재단 과학기술위원장 문준기님, 5.18 진대영 대표 신동국님,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회 의장 배태문님, 자유민주총연맹 사무총장 최명재님, 이상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빈 소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된 것 같습니다. 명단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되지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학부는 아주 멋진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구국혁명 정신 개성발전위원회 청년위원 우리 박태환 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개몽령 TV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환 군이고요. 앞으로 장차 희망이 굉장히 꿈이 큽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는 처음 서희를 보는 건데 오늘 열심히 그냥 우리 애국심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5.16 구국혁명정신 개성발전위에 최용호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행사가 되어서 좀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동지들이니까 좀 이해 좀 바랍니다. 축사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16 혁명정신 개성의 최용호 의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의 패널로 함께해 주신 과학국방연구소 본부장을 역임하신 ROTC 김재수 고문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 원장님, 한박교회 김시환 목사님, 파도근로복지재단 손병덕 이사장님, 유한대학교 남완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한러 관계의 물밑 조율에 기여해 주신 주한 러시아 연방대사 진호 BF 게오르기 대사님, 드미트리 쿨킹 공사님, 니콜라이 이마르 체코 무관님, 알렉사이 사페트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대를 거는가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과 미러 정상과의 신뢰 관계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휴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종전협상 개시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화 박사님께서는 연해들을 중심으로 극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흐름을 분석하여 러시아로부터 10만 헥타르의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등 남북 공동개발에 힘써 오셨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며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기획해 주신 점에 높이 평가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들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극 항로와 극동 러시아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정제자로 나선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상황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다시 한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지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구분을 상승시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과 미국의 우선주의, 좌파들의 국정문란과 대통령의 불법 탄핵으로 자유대한민국 건국길에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5.16 구국혁명 발전 개성회와 애국단체, 동기님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대선생 기념사업회 차상택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전의 성경 기획사업에 해당 사3편입니다. 근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왜 한국의 박근혜 희망을 가지고 있나? 라는 주제 세미나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종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집회에 트럼프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이에 연이어 학술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민 후계자 회장단 출신이고 이번 행사 주관한 이병화 박사는 농업계 대선배입니다. 이번 자료집에 토지에 등장한 컴퓨터시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요청지입니다. 아울러 극동지역 기간 산업 개발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검토 지시한 연해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농업 경제 자유 특구 설립은 주변국의 단순 이익을 넘어 각국의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기술과 자본으로 충분하나 농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식량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곡물 수입량이 세계 7번째로 많은 우리 형편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와 식량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러시아 지방정부 전체가 힘을 합하여 농업경제자유특구 설립은 이제 다시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등장으로 재검토 기회가 와서 이것은 남북한 식량 자금 자족과 동시에 그것은 곧 남북한 통일을 위한 연습장이 될 것입니다. 극동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선조들이 민족 응대를 펼치며 말 타고 활 쏘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곳이고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오토강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꿈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한민족은 절대적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 교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식량 영토와 확보와 자원개발을 통하여 선진국의 기반을 닦아 우리를 후손에게 물어줄 수 있는 훌륭한 선조가 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새마을기념사업회 심금동 원장님께서 환영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모두 우리 애국정부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시에서 명기와 분재 사령고시라고 인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명기와 나무란이 빠져가지고 아까 판벌이 좀 드렸습니다. 그걸 15회째 전시를 합니다. 나름대로 자랑하려면 세계 최고고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제가 농고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50년 동안 70일만 더 50년 동안 그 분재를 하면서 이룬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마을대학 원장을 맡았는데요. 새마을 정신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신이고 외국 세계인들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동남아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는
쪽으로 조금 후진국 쪽에 퍼지는 쪽에 앞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기록을 남기면서 느낀 게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하지만도 모두 다 우리들한테 지금 고개 숙이고 배우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그만 나라 어떤 정신이 있길래 그걸 지금 유튜브식으로 다큐멘터리 조사하러 오고 있답니다. 그 얘가 모두 와서 시험해보니까 진짜 한국은 대선진국이고 특히 우리 유치원 꼬마들이 많이 끼어있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라는 그 정신 나가 아니고 우리 전체를 아우러가는 제가 명함을 지금 찍어야 하는 게 원당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게 한 13,000조가 있습니다. 특히 송리산에 있는 정의품 송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뭔가만 우리라는 정신은 제가 어릴 때 만약에 행실을 잡고 하면은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리고 집안에서 쫓아낸다. 멍석말이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한국 정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강화문도 그렇고 청와대도 가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다녀요. 우리 한복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복 운동을 하고 아까 우리 애국가에서 소나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나무 지킴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정신, 한국의 정신을 키우려고 하는 새마을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격려사 기회를 주신 주최측과 중앙사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5일 종로 미국 대사관인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빨간 모자 쓰고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및 축하 집회를 영상으로 잘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크게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불하고 대신 우리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것과 윤 대통령의 비상경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해도 손해볼 게 없는 지경이니 일본, 대만, 삼국 공동으로 핵무기를 만들자는 것. 둘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트럼프와 푸틴 양국을 중재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세계적 인물로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푸틴은 자신의 20년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외국 수반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많이 만났다고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억울한데 우익과 좌익이 원수가 되고 동서가 분열되고 자유시장 체제와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술수는 서척과 사회주의 전제국가인 중국을 주종하는 진보 잡발 조직으로 분열되어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모자는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300명의 사입이 건배지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의 경사진 충동에 의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천사, 러시아는 악마로 만들어 원장선당과 북극 항로 개척을 가로막는 사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역량으로 보면 러시아가 약 9배나 더 많습니다. 다행히 트럼프는 이것을 한국과 함께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거기는 고려인 한인들 55만 명과 한반도와 국경을 20km나 마주하는 유럽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 항로가 있습니다. 이제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 물리학자들은 지구 바깥에서 보는 한반도는 지구 축의 중심에 있고 지구 안에서 보면 잉태와 번식의 중심, 모태의 작품과 같다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보수진영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유럽에서 나와 럭동 러시아의 고토를 회복하는 민족 중을 이루는 희망으로 이번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SMU 새마을대학원 명지학 국제사랑원 원장 신근돌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 파라과이 대통령 주치의 한옥배 박사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한국배 박사님께서는 이틀 전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서 출국하기에 제가 대신 대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LG연구원의 이지호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격려사,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얼떨결에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게 된 한국배입니다. 저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의 대체의학협회 상임고문 및 경제자문관을 역임했으며 한방 전문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한국인 대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모국인 한국에 체류하면서 최근의 전국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며 뜻깊은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당선 및 취임 축하 집회를 여신 여러분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연행된 날이었고, 둘째, 광주 5.18 사태의 진실을 공론한 지만원 박사가 만기 출소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빨간모자 집회와 최수영 공작관의 유튜브 방송이 수시로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 강력한 인사가 미국에서 힘을 보태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 거리 행진을 할 수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통해 이 모습을 보셨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 여론이 원한다면 이라는 여운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민의 과반수가 이를 환영하고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도록 적극 응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대화를 가상으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 각하, 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는 5번이나 만났습니다. 각하께서 저에게 선물하신 제 아버지께서 쓰신 송화전진이라는 걸기를 저는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마을운동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각하께서는 현재 사면초가의 현실에 처해 있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저를 활용하여 전쟁을 끝내고 극동 러시아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몇 개의 영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시진핑 주석에게 극동 러시아를 뺏긴다면 1000개를 잃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의 녹음기를 이용해 인간인들을 선동하고 생필품을 심고 100만 명의 인해 전술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극동 러시아의 주민들은 이를 저항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를 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제재를 하루빨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략에 휘말려 아무런 인연도 없는 젤렌스키를 지원하게 된 것은 미군과 유엔의 압박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인물보다 훨씬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한국은 작용화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2023년 8월 18일 극동 러시아와 남북한 공동 농업경제 자유특구 건설 세미나의 비공식 특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우크라이나 지지로 선회하며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각각께서 연해주에 남북한 통일 연습지구를 만들라고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지만 진보 세력들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동남아시아의 아열대 국가들입니다.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여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소비합니다. 거의 60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여행객을 지구촌 마지막 미경인 캄차카로 유치하겠습니다. 1년 내내 스키와 온천, 노천, 온천, 연어잡이 등의 관광 요소가 있으며 특히 캄차카에는 발해 유민들이 세운 무리학 자치 마을도 존재합니다. 극동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원과 기술이 결합된 삼위일체 공생 전략이야말로 러시아 경제 재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의 주둔비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한국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려 합니다.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면 김정은이 개발한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도 전술핵을 보유하며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과 대만이 전술핵을 보유하면 중국 견제에 필요한 미국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인해 전술로 극동 러시아를 점령한다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 접경을 맞대게 됩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은 제 판단으로는 50%입니다. 만약 방문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다시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훗날 역사 속에서 조국 건대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타임 나사 그룹 권태형 대표이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국과 민족 그리고 국가 안위를 연대하시를 존경하는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축사까지 하도록 배려하신 주최 측과 주관자에 감사를 합니다. 저는 방금 회사 사회를 소개받은 타임마사가 권태성입니다. 지난 1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회에 관련해 저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때 이것에 따른 세미나 아니면 학술 대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원천 작품을 저작하는 저작자인 동시에 기업인입니다. 지금 국가가 대적 없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솔직하고 진실하게 미래를 위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미국은 우리 친구이고 영원한 우방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또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왜 진정한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부탁하려 할까요? 진솔하게 깊이 생각해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사상의 대를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 지도자로서 가장 청렴하고 세적 위상이 있는
리더자였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임기중 불행하게도 야인이 된 것을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행복한 세계의 미래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그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세계적 중재자라고 이미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논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시간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위대한 꿈을 펼쳐보려고 무한한 노력과 도전과 투자가 전개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도전은 누군가가 헌신의 희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투자는 무한의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 그 이상을 위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이길 수 있는 불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 누구의 별명도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력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북극 항로와 베링해와 오츠케 해역과 극동아시아, 극동러시아 공동개발도 도전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 국민의 지지를 얻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오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이 일은 새로운 경제와 가치를 탄생시키는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저희 회사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타인마사 그룹은 미국에 설립된 저작권 회사로서 지구촌 최고의 가치로 세계를 선도하는 21세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세계 자산가치 1위로 영향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의 원천 지식 회사입니다. 최초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넘버원은 우리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저희들 작품입니다. 세 번째, 세계의 공통언어로 보면 타이완이라는 공통언어가 세계 언어를 공통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메타버스 가상공간 NT2층도 저희 작품입니다. 지구촌 80%가 저희 타인마다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지식의 창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가는 좋은 그룹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김재수 정보학 박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축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는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관련 국의 전문가들과 이 분야 석학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여 년의 세월을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아버님이 세우신 연구소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후배들로부터 듣고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무기 개발을 밀어붙이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나라를 위해 국제적으로 기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국가 발전과 헌법의 정의를 지켜주기라는 고정관념에 속아서 우리들 스스로 무관심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궈낸 내 조국 대한민국을 종중 주사파 무리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3부 발제자에 대한 사진 먼저 찍어요. 그러면 기념사진부터 먼저 찍고 기민도 소개하고 나서 사진 찍읍시다. 네, 이 시간에 내빈 여러분 조금 전 우리 의장 최영호 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맡겼습니다. 아르토시 애국동지의 원종삼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를 설명해 주세요. 대한통일 산악회의 안병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파독근로자 복지재단 손병득 이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5.18 역사 왜곡 진상 대체국민연합 신동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공산화 반대 국민회의 김정태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유대한 국민회의 및 한박 모바일교회 김시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자, 유튜브 연합회 지내홍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국민개몽운동본부 이동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TK 자유산악회 최호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최호인 대표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선구자방송 대표 황진모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위에 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안 올라오셔서요. 우리 우독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입니다. 조심하게 있습니다. 또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3부 발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용 원장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공장 TV로 영상을 이미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밭 모바일 교회 김시원 목사님, 미국 시민권자 제2발제자 이 시간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기념사진 먼저 찍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오세요. 최수영 공작관 그릇 띄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앞 병원에 가서 못 오기 때문에. 이거 사진 찍고 하셔야 사진을 먼저 찍고 그러면 일단 띄우고 할게요. 다 나오세요 우리. 우리나라 여성 최고 지도자로 빼먹어버리면. 좀 이따가 할 때 소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소개할게요. 네. 자, 내빈 여러분 다 이렇게 앞에 오셔갖고요. 자, 서두세요. 많으면 계속 하면 되잖아. 좀 많이 좀 넣으십시오. 그래야 이게 보기가 좋다고 그래요. 사회자 좀 많이 넣으시라고 그래요.
다 나오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사진 한 번 멋지게 좀 찍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내려야지 나오는데 현수막이 너무 올라갔어요. 네, 자 현수막 좀 내려주세요. 방송국 계시는 분. 더 내려, 더 스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현수막도 나오고 하는데 정면 현수막 때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사진 찍는 사람 있겠지 뭐. 잘 찍는 사람 찍게 놔둬. 메인 카메라 찍겠습니다. 하나, 셋, 먼저 여기 한번 보시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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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됐습니다. 아이고 다 앉아. 네. 여기 매일 나도 와. 그거 나와? 저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분, 우리 최수용 원장님에 대한 영상 그 글을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영상으로 좀 띄워주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대통령 불 꺼줘야지. 수용입니다. 화면 불 오늘도 꺼달라고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수많은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앞으로 이 전쟁 없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금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도 11월 5일날 치러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J.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는 크고 작은 거대한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각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지 보면은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지금 명약광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조직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만 그조차도 하지 못했던 8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불과 지금 DOGE 일론 머스크는 아직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대한 임무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교체가 되면서 미국의 내각이 바뀌고 미국의 국민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각성을 하였고 거짓과
부정이 횡행하던 가짜 선거, 거짓 선거, 부정 선거, 불법 선거가 행해지지 못하고 6천 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매달리게 됐고 국민들의 정확한 의지와 국민들의 뚜렷한 의사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도널드 J. 트럼프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표라 하더라도 4년 전에 조 바이든이 획득했던 8,100만 표에는 터무니없이 10,000만 표 가까이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거짓말의 척결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법의 일소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불법, 거짓말을 척결하기 위해서 결국 들여다보는 게 어딜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각 정부 부처마다 예상되었던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내용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뛰어난 인재가 그 수하에 또 다른 천재급의 그 인력들을 동원함으로써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명명백백하게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부정과 불법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에서는 아마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썩은 냄새가 풀고 튀어나오니까 그 썩은 냄새를 다 들춰내다 보면은 미국은 깨끗해지겠지만 그 더러움의 극치였던 민주당 그리고 현재의 기득권층 또 부패한 언론 모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중동 문제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바로 중국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1번, 2번 어디에서 순서를 하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지금 외상, 즉 외적으로 보신다면은 중국 문제, 중국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1번순위라고 보여진다면 그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중동의 힘을 역학을 활용해서 중국을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시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그라운드 제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란에서 중국으로 원유가 수출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야.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이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중국은 원유를 받아서 그 원유의 대금을 무기를 통해서 이란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란은 그 무기를 가지고 후티 반군이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중동적의 테러 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공군이 한번 이란을 한번 공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핵시설과 원유시설을 제거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중국에서는 자,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산업시설, 공장시설들을 돌릴 수가 없죠.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유가가 폭등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짓골이 될 수 있어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중국의 인민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를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고 흉년과 또 병이 역병이 돌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왕조는 늘 망했습니다. 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왕조는 자,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가면서 지금 폐문을 해야 될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중동으로부터 특히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안 됐을 경우 중국 경제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주림과 기아와 역병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드디어 공산당 타도안이 될 거예요. 공산당 타도로 발을 들어섭니다. 간부들의 질을 약탈해.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30분짜리이기 때문에 30분까지 볼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만 방송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우리 네이밍 소개를 잠깐 하시고요. 발제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TV 구성계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국가평의회 대표 전혜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 총재 안준희님 오셨습니다. 네, 더타임즈 정성한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부식시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발 모바일 교회 김시환 목사님, 미국 시민권이자 이 시간에 제2발제자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강 모바일 교회 김시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역사신학을 좀 전공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국이 너무나도 큰 위험에 처해 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조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방송교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신앙 운동을 겸한 애국운동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비상계엄 추경 그리고 지금 탄핵 정부 여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같이 진행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면서 오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밤잠을 설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지금 비상계엄과 동시에 탄핵 정국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 특히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다리 동동 부르면서 이 우리나라 정말로 적화되는 거 아니냐, 중공 예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큰 근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교회가 처음 탄생해가지고 원식 기독교 공동체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이 고뇌와 괴로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 생명 내지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 이것이 완전히 파괴될 상태에 무시무시한 학대와 억울한 문명으로서의 고통 이런 것이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새로운 운동 특히 하나의 단위 공동체가 뭐 교회라든가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단위 공동체가 이렇게 억울한 고통에 질질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역사적인 대반전의
기적적인 역사 있죠.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기적인데 사실은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죽은 듯 하다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근심하는 우리 민족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요새는 깨어나가지고 좌파에 있던 젊은 사람과 또 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다 좌파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서서 함께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조선이 아니다. 해조선이 저 북쪽에 따로 있지 않냐. 왜 우리를 속이느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인데 이걸 갖다가 중국한테 갖다 바쳐? 말도 아니지. 이래가면서 좌파에 있는 젊은 애들까지도 지금 전부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 부모의 품 속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듭나는 그 최초의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은 3.1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남북이 서로 채집당하면서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독재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다 걸러지고 이 전쟁은 여기서 남쪽으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은 그런 옳지 못한 가치관을 갔을 때 얼마나 지옥이 되는지 본을 보여주는 사회를 변했고, 남쪽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향적으로 나갈 때 자연히 바깥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 맺을 때는 평화지향으로 가고 상생지향으로 가고 자유지향으로 가는 그런 국가사회가 되더니 누구나 볼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대한민국 건국, 6.25 체질 이걸 거치면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성장, 발전 모델을 갖다가 제공하면서 후진국도 따라오고 싶다. 중진국도 동반 성장하겠다. 선진국도 야 대한민국아 너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발맞춰서 미래 개척을 같이 하자. 대한민국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미래를 새롭게 약속시키는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잡아먹겠다. 종종 좌파세요. 동북 좌파세요. 이 기가 막힌 정치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들의 선거권을 속여서 훔쳐갔어요. 그리고는 통치권자까지도 바꿔나가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내부에 이러한 범죄 세력이 한국만 괴롭히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의 통치권자까지 바꿔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국제 범죄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범죄국가로 지정하고 문제사는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국제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국제법상 범죄자로 가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법을 어기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된
그래서 미국의 통치권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정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바꿔놔 버렸어요. 시진핑은 문재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다 국제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 아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그러한 범죄를 다 알았습니다. 한국 내에서 저지른 이 선거 범죄, 똑같이 미국에서도 저지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 범죄자들이 누구냐? 바로 미국에서의 선거 범죄자들. 똑같이. 거기에 중공이 다 가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 드디어 한국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중공이나 북한, 그래서 한국의 통치권자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국제범죄, 이건 전쟁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통치권자를 바꿔치기 하는 범죄자들도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저야 이제 여기 와서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 방송하고 외쳤죠.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오늘에 와서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트럼프 진영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의 이 탄핵 정부까지 저지른 국제범죄 세력이에요. 트럼프 자유민주 미국 진영이 전쟁하면서 싸우고 미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한국의 적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는 태극기 애국국민들과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의 이 각성이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선이 있죠. 거기에 대한민국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진영이라는 거. 같은 해를 받고 같은 침략자를 당했다. 같이 싸워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비상계엄 사태 있죠. 이거를 통해서 중공 범죄자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선거 조작과 이 조정을 해왔다. 그래서 그네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범죄자들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그 범죄자들을 또 보내기도 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을 전 국민이 깨닫고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 충격과 탄핵 정국 있죠. 이걸 인해서 전체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들이 저기 누군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그 전선, 그걸 한국도 같이 감당하면서 그 전선을 가지고 서서 같은 공동의 적을 물리치겠다 하는 쪽으로 의식이 통합되어가는 이 과정. 여러분,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근심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기고 있는 자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조카들 이거 아니야? 하는 근심을 하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죽은 듯하다, 나라를 다 뺏겨서 죽은 듯하다가 다시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신호흡,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하면서 난 다시 살아났어 하고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의식이 통합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민주 진영이 바로 우리 편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같은 침입해서 이제 싸워야 돼 하는 쪽으로 의식이 통합되면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중공의 저 옳지 못한 조직을 잡아내고 저 적들을 갖다 정말로 물리치고 우리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과 하나가 됩니다. 똑같게 여러분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이거 우리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쪽으로 가면 된다 하고 전선이 뭔지도 알게 되고 적이 뭔지든지 똑똑하게 알게 됐고 우리 동지가 누군지도 알게 됐고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단위로 국제적인 단위에서 우리 이 전선을 갖다가 형성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 안 거는요. 이건 벌써 한 단계 이 깨어 일어난 죽음의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 일어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이제 알았어.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제 너들이구나. 가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따질 것 없어요. 벌써 그렇게 의식이 통합됐고 좌파에 속해있던 어린 자녀들까지도 깨어 일어나서 부모님 품속에 앉아서 같은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였죠. 호남 인민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 일어나면서 야 우리 조국 다시 찾자 하고 지금 의식이 통합되는 쪽으로 거기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와 중공과 북한 이거를 갖다가 드디어 재판하는 자 인류 양심의 재판정에서 심판하는 자 지금 그걸만 믿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애국국민 이 진영을 향해서 이제는 또 단순하게 트럼프 진영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맨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줄 압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딱 보니까 뭔가 교착 상태야. 아이고 이번 저 헌재 재판에서 인용이 되면 어떡하지? 근심만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디로 어떻게 가냐.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 난국 교착 상황이 있죠. 이거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쥐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라앉아버리고 가자 전쟁도 가라앉아버리고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쌍두마차가 돼서 전 세계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 국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지투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다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줄 압니까? 첫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무기 기술이 있죠. 이것이 미국조차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과 더불어서 이 무기를 가지고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다른 악한 세력과 저항하면서 싸우겠다면서 우리 무기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산업개발 능력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 세계로 나가서 그 전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참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너무 잘못했고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악한 세력이 너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 잘 안 믿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고친다고 나왔지만 그래 고치는 건 좋은데 정말 세력을 고칠 거야? 너는 또 별 수 있냐? 이러면서 아직은 미국을 불신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전체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운영하는 게 길이 펑 뚫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놓치고서는 세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특혜를 주겠다 아주 미리 작정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한국이 여러분들이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열쇠가요, 그 전체가 그 기능이 현재 교착 상태에서는 제대로 발동을 못해요. 발동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동 발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 특사로 일어나서 푸틴 좀 만나주시고 우크라이나 좀 찾아가 주시고 나토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리는 거 평화적으로 끌고 가는 거 방해가 되는 거 많은데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라면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도력과 정치적인 놀라운 설득력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선언하십시오. 우리 믿으시죠.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뭐 가천계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좀 나서 주십시오. 평화 특사로 나라 올라 주십시오. 하고 양 대통령이 함께 부르짖도록 여러분들께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시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제3발제자로 파독근로자 복지재단 손병득 이사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독근로자 복지재단 이사장 손병덕입니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라고 1955년 10월 전쟁 직후 한국에 복귀를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의 단장이던 인도 대표 네론이 한국 경제의 대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한 말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넘쳐나는 실업과 가난에 실험하던 당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120개국 중에서도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였습니다. 그때 조국의 번영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영만리 독일로 외화벌이 첫 삽을 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3천만 달러를 국내 외환 보유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산업 차관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직업 보증을 해주는 은행이나 국가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동청은 젊은 강구 5천 명을 담보로 보내기로 하고 제1차로 1963년 12월 21일 강구 247명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1977년까지 강구 7,936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11,000여 명을 파견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강구 간호사,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진실 하해를 위한 가회사 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파독으로 한국 해외 인력 수출을 통한 국내 고용 창출, 기술 습득 및 외화 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 자금 확보 등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독 간 정치 외교적 우호 관계 중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력 수준이었던 강부들의 파독으로 기점으로 후손들에게 잘 사는 조국을 물려주기 위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한강화 기적을 이루어내었고 지금은 세계 12억 건의 경제 대국이 되어 한국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초석을 이룬 파독 근로자, 나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옮겨온 파독 근로자, 고립고개 해결의 역할을 다한 자, 그러나 이러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파독 근로자들에게 노고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산업유공자로서 산업재해, 피해, 강산 마땅에서 어떤 급여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의료비나 생활비 등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13년 문을 연 파독 근로자 기념관을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다행히 2020년부터 예산 1억 2천만 원을 지원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며 기념관 운영비로만 사용될 뿐 파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것입니다. 독일에 잔류하여 노년을 맞이한 파독 근로자 귀국하려고 하여도 주택을 마련하기 힘들고 한국 정부 간 연금과 어르비 위탁 지불 협정이 안 되어 귀국하기도 힘든 국제 미아가 된 것입니다. 평균 나이 80세가 가까운 이미 절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다 못하여 파독 근로복지재단에서 미련하나마 국가가 관심 없으니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어줘야 할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경기도 남양주시에 파독 근로자 타운 100세대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후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연1회 파독 근로자의 날을 2024년 10월 14일 제1회 파독 근로자 날 기념 행사를 하였고 지금 생존해 계신 국내외 파독 근로자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행사와 더불어 후손들에게 파독 근로자들의 사람 역군으로서 활동을 알리려고 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파독 근로자의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파독 간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두터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무인승차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경제 성장의 둔화로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감사와 그恩을 기억하여 다시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서 파독 근로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독 근로자 복지재단 이사 손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청와대 새마을 담당관이신 새마을 1호 주택지킴이 이병화 박사님을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80이 지났습니다. 해방되기 5달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80평생에 처음 보는 장관을 지난 3월 1일 날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보았습니다. 강화문에는 한가운데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싶는데 결국 옷에 소변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이후로 언론도 조금 태도도 바뀌고 국민들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이 반대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반의 성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은 대목 밟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러시아 대사관하고 푸틴 대통령 앞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편지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오늘 오전에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 되시는 특별문화 공개적인 공식 참모가 이문동 외국어대학에서 우리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화를 보내줄 테니까 당신네들 또 화원 보내라. 그래서 겨울이 대사가 화원을 보내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자리에 온다고 그랬는데 총장이 또 특별히 오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온다고도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건 왜 여러분들이 이제 집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회하는 것도 제가 100분, 1000번 박수도 보내고 저도 참석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탄핵이 될지 뭐 우리는 그렇게 탄핵이 반대가 되는 것을 막 기정사실화하지만 박근혜가 가야 된다 하는 거는요. 트럼프가요. 뭐라 그랬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푸틴 만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딱 잘라서 말을 못하고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칼자루 쥐고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쥐면 안 되잖아요. 시부름 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오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토론합시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선거 부정선거 수원 농기계 연구소하고 그 외국인 연수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정부는 몰랐거든요. 저는 약간 압니다. 저도 어차피 뭐 군대생활 전부다 출신이니까 알기는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미국만 아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키나와 따리 가고 일본은 카누도 가고 일본은 미국 본토로 가는 거 러시아도 손바닥 들여다보니 흔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만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까발리 봐라. 바로 그거거든요. 그 배경은 뭐냐? 제일 첫째는요.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책 있잖아요. 극동 러시아가요.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65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 33배입니다. 33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다 먹어도요. 극동 러시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끝낸다는 전쟁이 지금 2년이 더 갔지 않습니까? 5월달, 6월달 되면요. 극동 러시아 시진핑이 가요. 생필품 싣고 한 이네들로 중국 사람들 한 100만 명 거느리고 건너가 버리면 극동 러시아 뺏기버립니다. 도저히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상당한 숫자는 러시아 사람들을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생필품이 먹는 것하고는 전부 중국제란 말입니다. 시진핑은 성동격도식으로 대만 건드리는 척 하면서 극동 러시아 먹으려고 극동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하는 10개 도시에 몇십만 명씩 몰래 숨기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푸틴이 알아요. 아는데도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 푸틴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 러시아 우리가 지켜줄게. 2023년 8월 18일 날 수원에관해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이 7개 특사가 와서 달려갔거든. 걱정 러시아하고 경제 특구 만들어서 하자.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뒤에 러시아 말로 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 한가운데 보면은 한소 수교 때 30억 불 차관 줄 때 17천만 달러 갈 때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차관 사업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뭐라 그랬느냐? 야, 우리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극동 러시아 일정한 땅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통일 연습해봐라. 이런 소리 했거든요. 제가 조사단장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노는 하나도 없는 게 전부 목장만 있고 산불짜기마다 우리나라 방공호처럼 소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장에 전부 군대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안 된다.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받자 그랬는데 나 제주도에서 고롭이 만났습니다. 날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아나타와 아담아 바꿔요. 너희 새끼 돈대가리다 이게야. 그래 내가 막 욕을 해서 싶어 내가 왜 돈대가리냐. 거기에 세계 최고의 우라늄 강산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 내가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은 노란 금만 있는 줄 알죠. 빨간 금도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빨간 금이 생산되는 곳을 우리한테 주고 고르바초프는 제주도 정도에서 우리 정부가 잘 안내해주면 평생을 지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서 망쳤다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도 가고 대국민 사과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뭐 걱정 러시아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똥오줌도 못 가리는 국민들한테 사과해봐도 뭐 모르고 나는 막 그게 어쩌면 다행이다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러시아 문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호 의장께서 이제 축사 설 때도 그 영어로 썼지만 제가 했던 러시아 문건은 러시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이야기합니다. 극동 러시아 지키는 거는 남북한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 망치놨지 않습니까? 베링에 북극 선단, 북극 해빙선 끝내버렸죠. 우리 요즘 맹태, 생태 없잖아요. 생태 한 마리 3만원도 다 합니다. 단돈 2,000원짜리가 3만원에도 못 사잖아요. 어쩔 거 베링에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일주일에 32편 가는 비행기 모스크바, 하바르스크, 살린,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거예요. 푸틴이 막은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막았단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밑에 누군가 중국과 밀통을 하는 스파이가 있고 국회에도 누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저께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박근혜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러시아 쪽하고도 관계를 맺어 어떤 편지가 올 겁니다. 오면은요, 우리 모두 한 50대 대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국민 여론이 푸틴 대통령 만나는 걸 원한다. 얼른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없던 사람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지만은 푸틴 철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남북한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 논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학위를 2개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 내용도 없어요.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트라이앵글 공법이다. 푸틴 대통령이 외국인이 내가 쓴 논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좋다. 너희 거기에서 통일 연습해봐라. 너희 말고는 답이 없다. 왜 그랬냐? 푸틴이 최근에 남한 사람들은 월남전에 가서 전쟁 연습해가지고 도사가 됐고 이번에 북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가가 전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을 막아줄 것이다. 중국이 만약에 극동 러시아 먹어버리면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베링이고 태평양 미국이 중국하고 서로 국경을 마주보는 걸 원하겠습니까? 트럼프는요
사실은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 트럼프는 우리한테 코가 끼어 있는데 우리는 트럼프를 코를 꼈는지 우리가 코 꼈는지 조차도 똥화 정도 구별을 못하고 있단다. 김재원 목사님 방금 그랬잖아요. 땡기면 트럼프가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국회에 있느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모임도 어떤 분이 저거 그래요. 아, 집회만 하지. 뭐, 거기 왜 세미나는 왜 하느냐, 이거. 근데 에라이 또라이 같은 말. 집회는 50%입니다. 세미나에서 실전 세미나.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몰아서 여기 유튜브 방송들을 막 나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가면은, 내가 가겠다. 푸틴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세미나 하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이 책본을 몇 건 보냈습니다. 이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저는 믿어가니까 연락이 보냈더라고요. 현재는 잘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러시아가 지난번에 12월 18일 러시아 대사하고 한잔을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러시아 국민들은 80%가 한국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대. 뭐든 러시아 문화하고 한국하고 뭐가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소설도 뭐든지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 꼴이 됐느냐? 우크라이나는 왜 천사가 된 이유를 밝히라. 우리는 왜 항마가 됐느냐?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정자를 잘못 만나면 이런 건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구제해서 탄핵 반대해야 되고 그 영향을 몰아가지고 선거가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딜을 하게 되면 푸틴한테 야 가발이라 푸틴이 시진핑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가지면 잘오 선관위 저거 부정 다 밝히라. 그거 밝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박근혜는 이때까지 그 고통받았던 전부 맹해하고 해가지고 어쩌면 짧은 임기 1년 가까이 남은 걸 다시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는지도 그런 희한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누구 만나면은 박근혜 대통령, 푸틴 대통령 만나러 푸틴 쪽에서 오라 그러는데 저쪽 문구만 오면 간다. 우리 대통령께서 힘을 모아가지고 가도록 하자. 우리 이제 최영호 의장하고 의논할 테니까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이건 잔소리 같지만은요, 하완이 세 개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프레스 센터에 갔어요. 왜 프레스 센터에 갔느냐? 행사 2번밖에 없거든요. 프레스 센터 처음에는 19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20층 국제회의실이라 그랬거든요. 프레스 센터가 안 빌려줬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로 빌려줬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제 가락동 시장에 35년 있었기 때문에 대하청과 이상용 사장한테 울먹불먹 매달려가지고 개우 얻었거든요. 아마 세미나를 우리 해수장이 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대학사회이 많이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미친놈은 내 친구를 프레스 센터에 가서 너 세미나 안 한다고 날고 사이꾼이라고 욕하는 놈이 있어요. 자, 그건 그래 됐습니다. 자, 우리 힘 모아가지고요. 내가 모든 걸 조치할 테니까 한번 갑시다. 그리고 지금 최영호, 나는 책 만드는 자료 이거 김시환 목사하고 내하고 책임지는데 이 행사는 비용은 전부 최영호 의장이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최영호만 보겠도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묻어놨습니다. 지금 불쌍해 죽겠어요. 갈때 여러분도 실반 최영호 의장한테 보겠도 돈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발제자, 사발제자 새마을 1호 주택 지킴이 이병화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5발제자 유한대학교 남완현 교수님께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그 양반이 남완현 네. 교수님. 독일 간다고. 예. 독일. 원래 3월 28일 가기로 했는데 자기 또 앞당겼대요. 그러면 어떤 없는 걸로 그래. 네. 자, 그러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5.16 구국혁명 정신 계승 발전위원회 청년위원 박태왕 군이 이 시간 글이 선영문이 낭독하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 희생양 정치의 날개를
한국 태극기 애국시민의 재현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충격과 위헌적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국은 이 적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3.1절 기념 시위를 통해 국민적 합의로 문제를 바르게 정리하여 전국적 함성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진영 파괴 외세는 북중 수준이 아니고 트럼프 미국이 싸우는 딥스테이트 세력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유 한국의 적은 자유 미국의 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적을 잡아 워싱턴 스완프 청소를 완수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 함성을 터뜨린 국민들은 박근혜, 윤석열 두 분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희생양적 헌신에 감동하여 깨어났습니다. 우리 조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학가는 트럼피즘을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충격으로 깨어난 우리는 전교조의 적화 최면 망상을 버린다. 탄핵 모의 세력은 물러가라. 북중 부정선거 카르텔을 추방하라. 오늘 열린 이 세미나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선언을 실현할 대장정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희생양적 도덕 정치를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20대 대선에서 이미 당선됐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자리에서 쫓겨나고 4년간 외롭게 싸워오며 국민을 계몽시킨 희생양 정치를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금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여 희생양 정치 대열에 들어온 겁니다. 트럼프, 박근혜, 윤석열의 도덕 정치는 전 세계 젊은 국민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 정치는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한미 양국 국민 가슴에 그리고 전 인류에게 감동과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국민들 스스로 전쟁과 부패 선거를 종결시키고 젊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자유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우 전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화 특사로 나선다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 오해와 거부를 당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사이에 존재하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불신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통치권자 앞에 놓인 엄청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은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이 중공과 멀어지게 하며 딥스테이트는 트럼프의 강화된 압력에 질려서 중공과 급히 관계를 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공과 북한은 급속히 잔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며 우리는 이들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손쉽게 뿌리 뽑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내부에서 딥스테이트와 북한, 중국의 검은 영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러우 전쟁 종결을 성공시키는 열쇠로서 새 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공동 발의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화 특사로 추대한다면 이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보내자! 대한민국 정치적 조찬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태환 군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셨죠? 잘생겼죠? 예, 앞으로 아주 꿈이 큰 청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만세삼창 김정대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공산화 반대 국민회의에 계십니다. 질문 문답 형식이 좀 있으니까 만세 삼창을 끝나고 나서 만세 삼창을 조금만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질문 문답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5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자를 다 나눠 주셨으니까 거기 보시고 패널을 진행해도 되고, 그래서 질문하시면은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자, 저 마이크 계신 좀, 분. 예, 마이크 좀. 손 그리고 들어주세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예. 질문 없어요? 저 뒤에. 뒤에. 신동국 대표, 오늘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그 우리 주제에 맞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박 모바일의 김시한 목사님께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 마이크 받으세요.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쌍두마차 내지 삼두마차로 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문재인과 이재명의 완전히 소나기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무난하게 벗어나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갖다가 함께 외교 특사로서 내보낼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완전 올가미에 씌어져 있는 상태. 이래서 이 하기야말로 국민들의 여론들, 저들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을 능가해가지고 원활하게 트럼프를 만나고 또 푸틴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노하우와 지략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공개하는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도 있고 밝힐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밝힐 수 있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정국을 어거지로 끌어내는 자들과 국민 사이, 그리고 윤 대통령 사이, 거기에 엄청난 서로 넘을 수 없는 장애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탄핵 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국가 반역죄를 사실 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정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 내부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죠. 예, 국가 내부에서는 그거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돼 있는데 그래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은 바로 트럼프 진영입니다. 거기하고 연합하면은 자연스럽게 국제 범죄자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국제범죄자들 갖다 처리하면은 자연히 국내적인 거대한 장벽은 허물어질 거야. 그러면 좌파에 있는 국민들도 지금 막 깨달아가지고 우파와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국민들이 대동단계라면서 내부에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네, 송구자 방송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표를 보자 하니까 듣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그 역할을 좀 하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있는데 타이밍상으로 지금 많이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꼬리를 오늘 내리는 그런 그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또 트럼프 진영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실 만한 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한준무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사실 저는 다 같이 극동러시아 전문가라 그러고 사실은 학위도 그쪽에서 받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시면은 트럼프하고 벨레트스하고 서로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걱정은 그게 아닙니다. 극동 러시아가 시진핑한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그게 매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은요 극동 러시아 먹어버리면 세계 최강의 영토를 가진 최강의 강대국이 됩니다. 극동 러시아에 잘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더라고요. 우리 한반도 33배지만 인구 800만 밖에 안 됩니다. 8억이 가도 넓어요. 극동 러시아 인도 면적의 2배입니다. 2배. 그걸 뺏길까 봐서 겁을 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당신이 이야기했던 통일 연습지구 이걸 더 확대시키다 하자. 푸틴 대통령이 2년 전에 2003년 8월 18일 비공개 특사를 보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그때는 뭐 이것보다 더 많이 오고 좀 그때는 좀 평범하지 않는 좀 건물 것들이 많이 오서 그 토론을 봤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은 극동러시아 지켜줄게 우리한테 맡기라. 우리 군대가 최고다. 그러면은 이제 푸틴이 한숨을 돌리고 트럼프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편지를 보내는 거 받았다고 연락도 오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야기했더니 더 좋은 이야기를 내가 별도로 한 사람 만나면 이야기해드리고 여기 또 이야기해보니 금방 노출돼가지고 내 전화에 공갈 협박이 들어오는 놈들이 많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동학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헌법수호단에 박상무 대표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헌법수호단 리더 박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집회 현장이나 또 SNS상이나 또 이곳에서나 역시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탄핵 무리를 치다가 어느 그 수작지에 의해서 우리 반문연대 하자, 부정선거 하자 그런 그 노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광화문 태극기는 강남 강북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헌법수호 박근혜 대통령 정무국이 이 주장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어떤 그 관념,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과 정의에 반하는 그런 어떤 그 발상 또 우리의 그 관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근래 제가 올린 걸 헌법재판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잘못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서 탄핵의 도마에 올려서 그 심판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씨의 탄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면서 잘못되어 자료도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재판관이 국회에 모자란 그것을 다 채워줍니다. 재판소지 헌법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헌법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 판단해줘야 될 헌법재판소라는 잡자가 국회 편에 들었습니다. 어느 게임에, 어느 경기에, 어느 재판에 중간 판단해줘야 될 사람이 저쪽 편에 붙어서 2대1 싸움에 투갈릴 수 있습니까? 그런 명백한 불법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박 대통령께서는 탄핵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참 저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기태에 앉아 계시고 언제 우리가 이 구국을 위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조금 안 되는 그게 남아있는데 정령 그러니까 그분의 그 책에 나는 소소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뉘앙스에 보면은 세상 그렇게 나를 소소하게 살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비춰져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더 이상 자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상호 대표님 정리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탄핵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19대 문재인을 뽑았고 20대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선언으로서 자명이 아니고 좋습니다. 하야선언으로서 19대를 치우고 20대를 치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카르텔 윤석열이 어디서 떴습니까? 이전 카르텔 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아까 이명학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전 카르텔 주사파 그들을 싹쓸이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을 하나 드러낸다든가 문재인을 하나 드러낸다든가 해서 우리나라平안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혹시 제게 또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상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받는 것은 여기 책자에 놓은 우리 패널들한테 의문사항이나 여기에 질문을 해야지 거기에 벗어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광화문에서 7, 8년간 우리 한의 사이언스 인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질문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질문 없으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질문 없으면 답변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훈 단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음과 같은 그 원칙에 의해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안심하시고
현재 잘 되어간다는 믿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정법적 가치와 절차법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때는 실정법적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없는 위원단체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진짜 대통령을 쥐고 엎어버리고 선거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말할 수 있는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때로 우리가 이제 혁명의 시대가 이렇게 보는데 이 혁명을 국민이 주체가 돼서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파 국민들이 지금 단결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2017년부터 온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드디어 좌우파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공감시킬 수 있는 지도력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실정법적 가치를 갖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 미래 창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올려서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혼란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새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그 44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두 분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때 연설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정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서 함축된 것이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흘러간 역사는 돌릴 수 없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문에 어딘가 그렇습니다. 자유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지나간 사사한 일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한테 뭘 넘겨주겠습니까? 윤명아 박사님하고 오늘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우리 고향입니다. 제 사는 동네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데가. 또 거기 오시기까지 그 자리에 제2 고향으로 삼기까지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뜻깊고 또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또 버스를 몇 대로 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죠? 네, 없죠? 네. 자, 이 시간에는 그럼 한국공산화 반대 국민회의에 우리 김정태 의장님께서 만세 성찬 있겠습니다. 모두 내빈 여러분께서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먼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화 박사가 역설했지만은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일이 정말로 뜻깊고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잘했어. 깔끔하게 잘했어.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세미나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